이제 우리 원가 회계에서 마지막 절차, 우리 원가 계산 절차가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지난 강의 마지막에 써드렸었는데 첫 번째가 요소별 원가 계산이에요. 요소별 원가 계산, 재료비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노무비, 자 그리고 제조 경비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살펴봤고, 자 두 번째 부문별 원가 계산에서 자 부문별 원가 계산 절차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부문 개별비를 각 부문의 각 장소란 얘기죠. 그대로 써주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한다 라는 말을 썼어요. 자, 두 번째는 부문 공통비를 각 부문에 나눠주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배부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보조 부문비를,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보조 부문비를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한다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이 직접 배부법,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단계 배부법, 그리고 세 번째는 상호 배부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연습 문제 풀을 때 저랑 같이 풀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원가 계산 절차. 첫 번째 요소별 원가 계산, 두 번째 부문별 원가 계산, 세 번째는 제품별 원가 계산. 자, 제품별 원가 계산이라고 해서 이 제품이 어떻게 생산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요. 개별 원가 계산, 그리고 종합 원가 계산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 생산하는 회사, 주문 생산하는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개별 원가 계산이고요. 종합 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을 하는 회사입니다. 일단은 물건을 만들어 놓고 보는 거죠. 회사. 그래서 제품별 원가 계산은 이렇게 개별 원가 계산과 크게 종합 원가 계산으로 나눠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시험 보시려면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원가 계산 절차 암기해 주시고요. 그 속에 부문별 원가 계산 절차 암기를 해 주시고요. 제품별 원가 계산의 종류,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이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 전산세무 2급 시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재경관리사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겠네요. 여기까지 부분이. 자, 그러면은 개별 원가 계산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개별 원가 계산 첫 번째.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여러분, 개별 원가 계산은 어떤 기업 형태에서 주문 생산하는 회사에서, 주문 생산하는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업이라든지 우리 건물을 지어놓고 팔을 수는 없는 거잖아. 주문이 들어와야지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건설업. 그 다음에 또 뭐 항공기 제조업. 항공기를 뭐 수백 대 만들어 놓고 팔을 수는 없는 거죠. 선박 제조하는 조선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 원가 계산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문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주문 생산한다라고 하면은 개별 원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건설업, 항공기 제조업, 조선업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우리 배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제가 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같이 생겼죠? 그럼 이 배의 원가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이렇게 더해져서 자, 직접 재료비 플러스 직접 노무비 플러스 제조 간접비를 내주면은 제조 원가가 계산이 되는 거죠. 여기다 뭐를 합해서 이익을 합쳐서 이제 판매 가격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판매 가격을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배를 어떻게 만드느냐면, 잘 보세요. 배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잘라서 만들어요.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제조 지시서 1번,
2번, 3번. 이제 각 장소별로 제조를 지시를 합니다. 그 제조 지시할 때 발행되는 그것을 우리가 제조 지시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너는 1번에서 만들어라. B는 너는 2번에서 만들어라. C는 3번에서 만들어라. 다 만든 다음에 붙이면 되는 거죠. 실제 페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토탈 합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번에서는 직접 재료비를 만든다고 그랬으니까 1번에서 만드는 직접 재료비 100만 원 들어갔어요. 2번은 좀 크네요. 200만 원 들어갔고요. 3번은 다시 1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토탈 이 배를 만드는데 토탈 재료비는 40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이 배를 만드는데 토탈 재료비는 400만 원. 자, 인건비 여기는 200만 원 줬어요. 200만 원. 여기는 400만 원을 줬습니다. 더블로 400만 원 줬어요. 여기는 100만 원만 줬어요. 토탈 인건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500만 원 이렇게 죄송합니다. 500만 원이 아니죠. 700만 원 나온 거죠. 토탈 인건비는 700만 원이 나왔습니다. 700만 원. 자, 세 번째 제조간접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조간접비는 자, 이렇게 세 군데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게 제조간접비가 되겠죠. 페인트, 용접,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제조간접비 합계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죠. 제조간접비 배부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조간접비를 몇 군데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줘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배부하는 방법이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방법이 자, 혹시 기억나십니까? 앞에서 제가 제조간접비 배부 단원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직접 재료비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직접 노무비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직접 노무비법. 자, 세 번째 또 뭐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느냐? 직접 원가법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네 두 개 합친 게 직접 원가법이죠. 네 번째 직접 노동시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직접 노동시간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다섯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기계작업시간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계작업시간법. 그래서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제조간접비를 배부를 해주는 겁니다. 자, 어쨌든 토탈 제조원가는 얼마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1100만 원에다가 1300만 원의 제조원가가 계산이 돼서 판매 이익을 합치면은 뭐가 계산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판매 가격이 계산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판매 가격이 계산이 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직접 재료비법으로 배부를 하겠다.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직접 재료비법을 이용해서 세 군데의 제조간접비를 배부한다라고 하면 직접 재료비가 제조간접비가 일단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나누기 제가 앞에서도 공식을 써드렸습니다. 제조간접비 총액 200만 원 나누기 직접 재료비법이니까 직접 재료비 총액, 그죠? 직접 재료비 총액이 얼마 있어요? 400만 원 있죠? 4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준다고 그랬죠? 제조간접비 배부율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습니다. 몇 퍼센트 나옵니까? 제조간접비 배부율은 50%가 나온다. 그럼 이제 제조간접비 배부율 50% 곱하기 샵 1번의 직접 재료비를 해주시면 돼요. 샵 1번의 직접 재료비. 얼마 나오죠, 여러분? 샵 1번의 직접 재료비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여기 보세요. 샵 1번의 직접 재료비 100만 원, 2번은 200, 3번은 다시 100만 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50만 원이 나오게 돼요. 얘를 우리는 제조간접비 배부액이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어요. 제조간접비 배부액. 제조간접비 배부 단원에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100만 원 곱하기 샵 2번에 직접 재료비를 해주시면 200만 원을 해주시면 돼요. 200만 원. 그러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100만 원 나오겠죠. 100만 원. 다시 곱하기 샵 3번에 직접 재료비를 해주시면 100만 원을 해주시면 다시 얼마 나옵니까? 50만 원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간접비 배부액이 각각 5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50만 원, 여기에는 100만 원, 여기에는 50만 원. 이렇게 제조간접비가 배부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가세요? 이게 바로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 생산하는 건설업, 항공기 제조업, 조선업에서 사용되는 것이 개별 원가 계산이다. 각 제조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제조 지시서라는 게 발행이 되고요. 제품의 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간접비. 그래서 직접 재료비는 각 장소에서 쓴 거 그대로 써주면 되고, 제조간접비는 이 배 전체에 만드는데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페인트나 용접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제조간접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조간접비를 이렇게 나눠주게 되는데 그것을 제조간접비 배부다. 그래서 얘는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직접 재료비법, 직접 노비법, 직접 원가법, 직접 노동시간법, 그 다음에 기계작업시간법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 세 가지를 금액을 갖고 배부를 하기 때문에 가액법이다라는 말을 쓰고요. 요 두 가지를 우리는 시간을 갖고 배부를 하기 때문에 시간법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가액법과 시간법. 이렇게 일반적으로 5가지 방법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직접 재료비법을 한다. 그러면 제조간접비 200만 원을 요거 직접 재료비 기준으로 해서 제조간접비 총액 나누기 직접 재료비 총액하면은 제조간접비 배부율이 나오고 그 제조간접비 배부율 곱하기 1번, 2번, 3번에 직접 재료비를 해주면은 제조간접비 배부액이 나와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작은 똑같이 들어갔지만 1번과 2번과 3번이 완성되는 속도가 틀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1번은 완성이 됐어요. 1번은 완성이 됐고요. 2번도 완성이 됐어요. 2번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3번이 미완성이 됐어요. 3번이 미완성이 됐다. 그러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과 2번은 완성이 됐는데 3번이 미완성됐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미완성됐기 때문에 이 배라는 제품은 우리가 판매할 수가 없다. 왜? 어떻게 1번하고 2번만 팔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배는 가라앉지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3번은 미완성됐기 때문에 이 배는 아직까지 판매가 불가능하다. 제공품 계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걸 가지고서 제공품 계정을 그려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제공품 계정 차변에 기초 제공품은 현재 없어요. 직접 재료비가 얼마입니까? 400이에요.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가 얼마냐면은 700입니다. 직접 노무비는 700. 세 번째, 제조 간접비가 얼마냐면은 200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현재 만들고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1300이에요. 현재 만들고 있는 것은 1300. 근데 이 중에서 현재 미완성된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기말 제공품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미완성된 것은 기말 제공품. 얼마 미완성됐을까요? 여기 칠판 보시면 3번이 미완성됐다고 그랬죠? 100만원, 100만원, 250만원이 미완성이 된 거예요. 미완성된 거는 250만원. 그럼 완성된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제품 제조 원가라는 말 쓴다고 그랬죠? 또는 완성품 원가 똑같은 말이에요. 1300에서 250만원 빼니까 1050만원만큼이 완성이 된 거네. 1050. 얘네 두 개 더해주면 1050만원 나오잖아요. 350에다가 700만원 더해주니까 1050만원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제공품 계정으로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직접 재료비 400, 직접 노비 700, 제조간접비 200 합쳐서 1300인데 이 중에서 미완성된 게 250, 완성된 것은 1050만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판매가 불가능하다. 판매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한지는 알겠죠? 왜? 여러분들 여기 봐요. 얘는 완성이 됐는데 1번과 2번은 완성이 됐는데 3번이 미완성됐어요. 얘를 어떻게 팔아? 그죠? 배가 가라앉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은 100% 모두 완성이 돼야지만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100%. 그래서 완성된 것도 여기 봐요. 지금 현재 미완성된 거, 완성된 거 눈으로 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별 표시를 그릴 수 있는 대로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 주문, 소량 생산하는 데서 쓰인다. 원가의 구성은 잘 봐요. 원가의 구성은 직접 재료비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구성되어 있다. 제조 간접비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 원가 계산의 핵심은 뭐냐? 뭐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게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게 핵심이다. 요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개별 원가 계산의 특징을 정리를 해드리면 줌은 소량 생산하는 데서 쓰이는 거고요. 원가의 구성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제조 간접비로 구성되어 있고 핵심은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조 지시서에 의해 작업이 실시가 되고요. 그리고 원가 계산표라고 합니다. 원가 계산표, 다른 말로 작업 원가표라는 말을 써요. 작업 원가표가 작성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여기 봐요. 얘가 표잖아. 그쵸? 이렇게 손만 그면은 얘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표가 되는 거죠. 얘를 원가 계산표 또는 작업 원가표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게 나와요. 제주간접비 배부하는 게 나오는 거고요. 제주간접비 배부하는 게 나오고 여기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또 이론 문제에서는 특징이 나오겠죠. 시험 문제 또 나오는 거 있어요. 시험 문제 뭐가 나오느냐면 제조 지시서 여기 봐요. 1번의 제조 원가는 얼마니? 얼마겠습니까, 여러분? 350만 원. 2번의 제조 원가는 얼마니? 얼마겠습니까? 700만 원. 이런 게 또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조 지시서 1번의 제조 원가는 얼마니? 350만 원. 제조 지시서 2번의 제조 원가는 얼마니? 700만 원. 제조 지시서 1번의 제조간접비 배부액은 50만 원. 2번의 제주간접비 배백은 100만 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요 그림만 이해를 해주시면 개별 원가 계산에 관련돼서 시험 문제를 못 푼다? 그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주원가, 제주간접비 배부액, 또 여기 뭐 있습니까? 제주간접비 배부율, 요런 거 구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제품별 원가 계산에서 개별 원가 계산까지 마쳤고요. 다음 강에서 이제 시험 문제 제일 어려운 우리 전 선생님이 2급 단원까지 제일 어려운 종합 원가 계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